오늘 아침 일라디오. 알람을 딱 한 개만 맞춰두고 단번에 개운하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겨울에는 다른 때보다도 이불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걸 떨쳐내고 일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5분만 더 잤으면 하는 마음에 알람을 눌렀다가 또 끄기를 반복하면 어쩐지 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일어날 시간 즈음에 5분 더 자고 싶은 순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는데요. 원래 알람을 맞춰놓은 시간쯤이 되면 우리 몸은 보통 그 렘 수면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알람 소리에 깼다가 5분을 더 자려고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또다시 새로운 잠의 주기에 빠져든다고 하는데 깊은 잠을 자기에 5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이 들 무렵 다시 또 알람이 울리면 비몽사몽한 상태가 더 오래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야 한다면 단번에 털고 일어나는 편이 훨씬 더 개운한 하루를 보장한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가뿐하게 시작한 아침이기를 바라면서 1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을 때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퀴즈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자, 오늘의 힌트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리고 정답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하얀 뿌리 부분을 주로 먹는데요. 익히지 않고 먹으면 아삭하고 오독거리는 식감이 일품이지만 열을 가해 익히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익히지 않았을 때는 맵싸한 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지지만 익혔을 때는 단맛이 주로 느껴집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할 때 이것을 먼저 넣으면 국물 맛이 깔끔하고 시원해지는데요. 동시에 다른 재료에서 우러나온 맛이나 양념이 배어들어서 요리 맛을 좋게 해주죠. 생선 조림을 할 때도 이것을 썰어 아래쪽에 먼저 깔아주는데 생선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이것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많아서 체했을 때 이것으로 만든 동치미 국물을 먼저 찾는 분들도 많고요. 시루떡을 만들 때 호박 대신 넣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돕기도 합니다. 육고기와의 궁합도 좋아서 치킨을 주문하면 새콤달콤한 이것이 같이 오고 고기에 쌈을 쌀 때도 얇게 저민 이것을 상추나 깻잎 위에 같이 얹어 먹기도 하죠. 겨울 산삼을 의미하는 동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이것.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이것. 많이 드시면 좋겠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저희 프로그램 제목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정답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AI 추가 발생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어제 충북 음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가금 농장과 체험 농원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68건으로 늘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지역 반경 3km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 그리고 일제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또 음성 지역의 모든 가금 농장은 일주일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 네. 자꾸 AI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관련해서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죠.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까? 네, 농식품부에 따르면 AI로 인한 살처분으로 계란 공급량이 평년보다 11%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가정용 계란,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면서 계란값이 좀 다소 올랐는데요. 지난 19일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 가격이 2,177원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경우 공급 여력이 충분한데도 소비자 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8%, 15%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AI 때문에 살처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시장 심리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농식품부는 어제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책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에 긴급 할당 관세 0%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품목은 신선란, 그리고 훈제란, 난황분, 냉동 난백 등 모두 8개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은 원래 기본 관세율이 8에서 30%인데 일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기한이 있긴 합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만 톤 한도로 적용하는데요.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 신선란의 경우 설 전에 필요 물량에 대해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와 닭고기,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해서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설 전에는 신선란도 수입을 하고 계란 가공품에 대해서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준다는 건데 생산자 단체 쪽에선 반대가 심하겠네요. 네, 생산자 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국산 계란 수입 추진은 방역 정책 실패를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협회는 최근에 계란값은 생산비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수입을 결정할 만큼 높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입을 통한 수급 조절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최악의 고병원성 AI 파동 당시에도 정부가 신선란 수입을 추진했는데요. 국내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수입한 외국 계란이 폐기 처분되는 등 시장에 혼선이 생긴 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생산자 단체들은 국산 계란의 생산 기반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현행 예방적 살처분 기준 3km를 완화하거나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큰데 원래 이맘때가 졸업 시즌이잖아요. 화훼농가로선 대목 한 번이 또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네요. 네, 최근 국화와 프리지아 등 주요 꽃들의 화훼 공판장 경매 시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50%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화훼 농가들은 이맘때 졸업식 준비에 한창이어야 하는데요. 농가들은 지금 전혀 분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졸업식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줄었고요. 꽃값도 크게 떨어진 겁니다. AT 화훼 공판장에 따르면 최근에 국화 경매 시세는 전년 대비 20에서 50% 하락했고 프리지아 역시 20에서 40%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한파가 여러 차례 닥쳤죠. 시설 재배를 하는 화훼류는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데요. 난방비 등 경영비가 늘어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입니다. 네. 길러내야 하는데 난방비는 또 더 들어가고 수요는 줄고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긴 한데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지자체마다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꽃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화훼 내수는 물론 또 수출 물량까지 타격을 입은 충청남도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과 꽃바구니 선물하기 운동을 벌여서 생활 속 화훼 소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은 말 그대로 한 책상에 하나씩 꽃을 두자는 운동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사무실에서 실시하면 더 효과가 높을 텐데요. 충남도를 비롯해서 강원도, 전남 강진 등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는 곳이 많은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요즘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꽃 한 다발 구입하셔서 집에 두고 보시면 심신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가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이 판촉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게 되네요. 네,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행사가 설을 맞아 설 특별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해 이 쿠폰을 받아서 농축산물 쇼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유통업체에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농축산물을 할인해주는 행사입니다. 1인당 20%까지 최대 10,000원을 할인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 5만 원에 팔던 사과 선물 세트를 구입한다면 이 쿠폰을 통해서 4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설에는 전통시장에서의 할인율이 더 높아졌는데요.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더 알뜰하게 명절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정을 좀 꼼꼼하게 적어 놔야겠어요. 이 설 선물 세트 또 제수용품 구입 계획하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행사 기간은 다음 주 목요일 1월 28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까지인데요. 명절 수요가 많은 무배추 그리고 계란은 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농할 갑시다 판촉전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모두 18,000곳이나 됩니다.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또 중소형 슈퍼나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웬만한 유통망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배나 무배추 같은 명절 성수품은 농협을 통해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또 한우 등 축산물은 농협에서 15에서 25%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산림조합은 밤, 대추, 잣 등 임산물을 20% 저렴한 금액에 판매합니다. 또 오프라인이 익숙하신 분들은 전국에 500여 곳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바로마켓 등 오프라인 장터에서 최대 30%까지 명절 성수품을 할인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챙겨 놓으시면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판촉 행사와 더불어서 설이니까 이제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요? 네,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지난 한 해 우리 농수산업계가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까? 각종 행사 취소, 또 학교급식 중단, 외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든 건데요. 이번 설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귀성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성수품의 소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설에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요. 가족, 친지, 이웃 간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만큼 선물을 보내면서 정을 나누자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양한 할인 판촉전이 열리는 만큼 이번 설에는 할인된 가격에 우리 농축수산물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농축수산물 소비가 좀 많이 늘어서 우리 농어민분들도 모처럼 좀 웃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오늘도 입맛 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어제가 대한이었어요. 겨울의 마지막 절기. 네. 이번 겨울 돌아보면 눈도 좀 자주 왔고 북극 한파가 또 한번 몰려와서 제법 추웠었는데 네. 절기상으로만 본다면 이제 곧 봄의 절기가 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 실은 봄이라고 하면 아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춥긴 한데 2월 3일이면 입춘이더라고요. 네. 그 입춘은 말 그대로 이제 봄이 온다라는 건데요. 입맛을 먼저 깨워보는 그런 입맛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해 맛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매운맛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사실 매운맛은 이 겨울에 잠자던 입맛을 깨우는 그 맛이기도 한데요. 이게 보니까 입춘에 먹는 음식도 이렇게 매운맛을 먹어왔더라고요. 입춘에 저희가 뭘 먹었죠? 네, 입춘에는 오신반이라고 해서요. 5가지의 매운 이제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오신이 5가지 매운맛이군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옛날 입춘절식이라 그래가지고 궁중에서는 이 오신반을 수라상에 얹어서 이제 음식을 올렸고요. 예. 보통 우리 농분들이든지 아니면 토박이 분들의 밥상에는 새 생채를 만들어서 먹고 특히 경기도 산골 쪽에는요, 움파, 그다음에 산개. 사실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옛 단어들이 식재료 단어들이라 어렵긴 한데 이게 맷갓이라 산개는 갓 종류 한 가지라 그래요. 갓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햇나무를 눈 밑에서 캐내서 이렇게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눈을 헤치고 캐낸 햇나물. 네. 야, 진짜 봄이 가득 담겨 있겠네요. 그 안에는. 네. 근데 이제 시대와 이제 지방에 따라서 워낙 이 5가지 매운맛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보통은 오신채 하면은 이 움파, 산갓, 미나리싹, 무싹, 혹은 이제 파나 마늘, 달래, 무릇, 이제 부추 요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극성이 좀 강한 8가지 나물들 중에서 예. 붉은색, 그 다음에 흰색, 청색, 흑색, 백색 이렇게 5가지 색을 띈 거를 꼭 골라서 무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운맛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빨간 것만, 시뻘건 맛 네. 중에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더 매운맛, 뭐 네네. 덜 매운맛 이건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야, 네.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 색깔까지도 맞춰서 조화를 네. 강조했군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색깔 자체가 우리 몸 안에 넣는 에너지라는 의미로서 많이 그렇게 색으로 이렇게 많이 다뤄서 우리가 우리 음식에 항상 5가지 색을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신반은 이제 겨울 내내 결핍된 비타민을 보충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이 5가지 매운 채소라는 의미에서 오신채라고도 부르는데 비타민 섭취만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동안 우리가 혹사당한 이 간의 회복을 돕는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예. 영양면에서도 비타민도 또 고려를 했고 간의 회복을 네. 또 신경을 썼네요. 네. 그래서 왜 제가 곳곳에서 지금도 그 절기마다 먹는 음식들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음식들을 발품으로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 겨울에 먹어야 맛이 좋다. 아니면은 요맘때쯤은 꼭 이 쓴맛들을 먹는다. 그런 게 꼭 당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절기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입맛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적 감각적으로 이렇게 매운맛이 땡기고 네네. 혹은 쓴맛이 당기는 건 우리의 그 계절의 절기만큼 이 입맛의 절기가 있다라는 걸 정말 몸으로 느낍니다. 야, 내가 평소에 잘 먹지 않는데 네. 왠지 당긴다면 그게 또 절기가 바뀌는 상황이고 내 몸이 원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절기가 꼭 농사법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보양 혹은 꼭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어떤 그 뭐랄까
영양소 이런 것들이 이게 입맛을 당겨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야, 그때 뭐 씨를 뿌리고 뭐 네, 잡초를 뽑고 수확을 하고 이 절기가 또 우리가 먹는 것과 직결이 돼 있으니까 진짜 딱딱 네, 맞아떨어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이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 채소들, 매운맛을 담고 있는 것들. 이거는 이제 그냥 생으로 먹었나요? 데쳐서 먹었나요? 어떤 방식입니까? 네, 이 오신바는 우리 왜 요즘에는 고기를 많이 찍어 먹는 노란 소스를 머스타드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겨자를 말하는데 겨자는 이제 가세 씨앗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오신바는 주셨죠. 예. 네, 그 가세 씨앗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겨자 자체 우리 왜 약간 매운맛이 난 채소의 그 씨앗이기도 한데요. 이 오신바는 겨자랑 함께 무치는 생채요리입니다. 어. 그러니까 겨울을 이겨내고 결핍됐던 신선한 채소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한 건데요. 이 겨자는 실질적으로 몸에 약간 추위가 있거나 혹은 부패하기 쉬운 식재료를 담기도 할 정도로 예. 겨자 자체가 음식을 몸에 섭취했을 경우 몸에 열을 확실히 많이 내는 식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 그냥 생채를 할 때도 이 열을 내는 이 겨자를 함께 넣어서 무쳐 먹었던 거죠. 그래서 신선한 채소의 맛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겨자와 함께 무치는 음식법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이 고춧가루라든지 아니면 다진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참기름 혹은 이런 들깨가루 이런 걸 넣어가면서 무쳐 어. 먹었던 생채 요리입니다. 예. 이것도 그 상당히 다양하게 좀 변주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입맛 음식 하나를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만드는 음식 중에서는 이제 오신반을 무쳐 먹는 음식을 제가 음식법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그 이전에 저는 좀 참 특이했던 게 경기도에서 만났던 김종호님의 입맛 음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오신반은 되게 파랑, 달래, 마늘들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해에는 꼭 오신반이랑 함께 이 명태 순대를 함께 곁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명태 순대라고 하면 양념에 묻힌 오신반을 흰밥에 올려서 비빔밥으로 먹기도 하지만 이 매콤한 오신반과 이 여러 고기와 두부와 각종 채소를 이 명태 속안에 채워서 쪄먹는 음식이 순대인데요. 어. 이 음식과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메인 요리 하나를 더 하신 거네요. 명태 순대를. 네. 네, 그래서 명태는 실은 우리 저번에 강원도 고성에서도 많이 났다고 소개는 해드리긴 했는데 이 겨울에 참 맛이 드는 그 생선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입춘에 먹는 오신반과 잘 어울리는 명태순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오신반을 만드는 그 음식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달래, 냉이, 그 다음에 아까 움파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이 겨울파를 약간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해서 이 잎사귀에 올라오는 새싹을 먹는 거 움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움파를 구하기 힘드실 때는 겨울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풋마늘, 그리고 무싹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5가지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래 양념은 꿀이나 설탕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작은 술만 넣으시면 되고요. 약간의 단맛을 넣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2큰술에 작은 숟글 하나 더, 그러니까 2분의 1 큰술을 더 넣어요. 큰 2큰술 하나랑 2분의 1 큰술.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은 3분의 2 작은 술. 그 다음에 참기름은 2분의 1 작은 술.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 또 냉이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넣는긴 하지만 다진 마늘은 거의 0.5큰술만 넣고 아까 꿀 같은 경우나 꿀이나 설탕은 한 작은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을 여기에 넣어요. 예. 2큰술을 넣고요. 그리고 된장도 한 반 큰술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조 간장을 한 큰술 넣고 그리고 들깨가루를 한 작은술을 넣고 그 다음에 식초를 좀 반 스푼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파 양념은요. 그냥 참기름 한 큰술, 소금 0.5큰술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푼 마늘 양념은 식초 한 작은술, 그다음에 물엿 한 큰술, 그다음에 고춧가루 한 작은술, 고추장 2큰술, 여기에 약간의 레몬즙 한 작은술 넣으면요, 이 푼마늘 양념에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양념들을 달래와 냉이는 잎과 뿌리 부분을 약간 손질을 하신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한 5cm 길이로 송송송 써세요. 그 다음에 푼마늘이랑 파는 흙을 털어내고 손질을 한 후에 한 이것도 5cm 정도 길이로 썰고요. 그 다음에 손질한 달래, 냉이, 파, 푼마늘은 소금 넣고 끓인 물에 살짝 정말 넣었다가 한 10가지 셀까요? 네. 아니요, 10가지까지는 안 되고, 어.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5번만 채로 바로 꺼내셔야지, 예.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생채처럼 비슷하게 먹는 정도가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꺼내서 찬물에 살짝 헹궈서 물기를 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준비했던 각각의 양념을 고루 묻혀서 이 나물 담듯이 한 그릇에다가 돌려서 이렇게 담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싹 같은 경우는 데치지 않고 그대로 생채로 올립니다. 야. 그렇게 완성하시면 오신반은 준비가 끝납니다. 아, 이걸 이제 밥과 함께 먹으면 되는데 네. 약간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명태순대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명태순대는 지금 들었을 땐 정말 고급스러운 음식이다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인데요. 이 명태순대는 그 명태를 이 그대로 한 마디 채로 이 내장을 그대로 다 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명태 뱃속에 소를 채워 넣는데 아까 꺼냈던 내장 있잖아요. 내장도 같이 고기랑 채소랑 두부를 다져가지고 양념한 소를 채워 넣어요. 다시 아까 빼냈던 내장 다 빼냈던 명태 안에다가. 그리고 입을 오므려서 묶은 후에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야, 이거 아주 별미겠네요. 예. 네, 정말 이게 저는 고성 갔을 때 한번 맛봤는데요. 실제로 찌면 아까 안에 들어갔던 두부나 그 채소나 혹은 고기들이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태에 같이 이렇게 잘 쪄져가지고요. 네. 정말 우리 왜 오징어 순대 상상하면 되는 것처럼 네. 바깥에는 그 약간 포슬포슬한 동태 살이 있고 안은 또 고기와 채소들이 곁들여 있어서 잘 맞는 맛궁합이 이루어집니다. 야. 아유, 오늘 이렇게 음식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몸이 좀 풀리고 세포들도 네.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네. 그래. 오늘 이 오신반 얘기 들으면서 또 매운맛, 내가 원래 매운맛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도 요즘 입맛에 맞게 좀 도전할 요리법이 없을까? 이런 분들 위해서 뭐 하나 준비해 주신 거 없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요맘때쯤 먹을 수 있는 매운맛 식재료가 이 달래나 아니면 겨울파 말고도요, 이 고추냉이, 우리 왜 고추냉이를 와사비로 아시는데 또 와사비와 다른 한국의 토종도 식재료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추냉이, 그다음에 또 순무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약간 매콤하면서도 인삼향 난다고 하는 강화도의 또 식재료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순무가 돼지고기 구이랑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아요. 아니면 이 순무는 실은 유럽에서 온 독일 선교사가 강화도에다가 퍼뜨렸다고 전해지는 유럽의 식재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나 영국 쪽에서는 이 육즙을 잘 흡수하는 순무의 특징을 살려서 이 버터에 구워 먹거나 고기와 같이 고기 육즙을 잘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순무 돼지고기 구이 같이 먹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댁에서 드실 때 이 순무 혹은 순무같이 좀 구하기가 힘드시면 무랑 이렇게 버터와 소금의 조합이 아주 좋으니까 무와 버터, 소금을 한번 같이 곁들여 드시는 방법, 혹은 돼지고기와 무를 같이 볶아서 그 소금만 살짝 뿌려서 드시면 이 기간에 매운맛을 또 조금 순화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고기를 일단 준비하고 네. 그 겨자맛 나는 것으로 매운맛을 더하고 또 버터 소금과 함께해서 순무와 무를 곁들이는 방법. 네. 야, 이 설 음식 먹기 전에 한번 먹고 또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예. 네네.
자, 건강한 식재료와 또 건강한 요리법으로 계절에 한 발 네. 앞서서 몸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자연밥상 함희연 대표와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 충남, 호남 서해안 쪽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충남과 남부, 제주에는 5에서 20mm,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기온이 여전히 낮아서 비 대신에 눈이 내릴 수 있겠는데요. 최고 5c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엔 서울이 7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1월 말까지 당분간 포근한 날이 이어집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비 소식이 잦으니까요. 미리 챙길 부분이 있는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정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2시 신임 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이 통합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없다라면서 미국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통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과 맞서야 한다라며 이 모든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했고요. 이 동맹을 다시 복원하겠다라면서 전 세계와 다시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2만 5천여 명의 주 방위군이 지키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그렇고 또 무장 시위 우려까지 겹치면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초유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을 통한 고별 연설을 했는데 이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그 예상대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측근 73명을 사면을 했습니다만 이 본인과 가족은 사면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전날 셀프 환송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돌아올 것이다라며 4년 뒤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제 개각이 있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포함한 3명이 교체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장관 3명을 교체했습니다. 우선 강경화 장관을 대신할 새 외교부 장관에 현 정부에서 남북 간 대화 창구였던 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황희 의원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장관에는 권칠승 의원을 발탁을 했는데요. 모두 참여정부 행정관 출신으로 민주당 재선 또 친문으로 꼽히는 의원들입니다. 이들 중 특히 외교부 장관 교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해온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인데요. 청와대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번 인사를 설명했습니다. 유엔에서 근무해왔던 강경화 장관과는 달리 그 외교 관료 출신의 정의용 후보자는 그 미국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실장으로 원년 멤버로 활동을 해왔고요. 이 초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장관 지명은 이 남북미 관계 개선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겠다라는 의미로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04명이 나왔습니다. 400명대로 늘기는 했는데 이 주말 검사 확진자 수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역사회 발생이 373명이고요. 서울 135명을 포함해서 수도권 확진자가 275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73,518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7명이 증가해서 1,3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에 통원 치료를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격리가 되는데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그동안 외부 진료를 받아왔던 서울 성모병원에 격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정부가 백신, 코로나19 백신이죠. 노바백스사 백신에 대해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이 정부는 어제 이 미국 제약회사인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 2천만 병분을 선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노바백스 백신 계약까지 체결되면 우리는 총 7,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노바백스와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자사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들 제약사 간 계약이 마무리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 약 2천만 명분을 선구매해서 국내에 공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노바백스 백신은 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냉장 조건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국내에서 생산함에 따라서 원액 생산과 보관이 가능해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제품이 언제 나올지가 관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서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최태원 SK 회장은 백신이 허가가 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도민 대상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선언했죠.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내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왼쪽 깜빡이를 펴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정세균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어제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은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이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유불리도 있는 것이다라고 맞받았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이 고수했던 경선을 치르려면 입당을 하라라는 주장을 놓고도 양측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탈당하고 입당한다면 기존의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본인이 입당을 안 하겠다 했는데 뭐 입당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국민의힘 내 서울시장 후보들이 한데 모여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안철수 대표도 이 행사에 초청 대상으로 거론됐던 상황이지만 초청은 성사되지 않았고 안철수 대표는 어제도 독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어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뜻밖의 청문회가 훈훈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한 인사다라고 후보자를 칭찬하고 나선 건데요. 네. 이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김성원 의원부터 도덕성이나 정치적인 검증을 하면서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고 또 홍석준 의원은 까도 썩은 양파가 나오는 다른 후보자 내지는 장관과 달리 한정혜 후보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았던 것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김성원 의원은 한정희 후보자와 비교해보면 박범계 후보자는 어떤가라며 박범계 후보자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희 후보자는 최근 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 그리고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그제 청문회가 진행됐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어제 채택이 돼서 공수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연세대 부총장 딸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로 교수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이게 기각이 됐군요. 네, 이경태 전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딸 A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 교수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어제 서울 서부지법 권경선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부총장의 딸 A씨가 지난 2016년 응시한 시험의 평가위원으로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를 낮추고 A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 A씨는 최종 선발로 합격이 됐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9656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불 킥하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하셨고요. 0771님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파이팅 하셨네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